다음으로 이어질 순서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지능정보원의 김은주 본부장님과 네이버 클라우드 남용현 CTO님, KT 클라우드 안재석 CTO님, NHN 클라우드 김태영 CTO님을 모시고 저희가 좌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클라우드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요. 네, 김은주 본부장님, 남용현 CTO님, 안재석 CTO님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은주 본부장입니다. 또 OPA에서는 정책홍보분과위원장 또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라우드 기업 3사의 또 CTO님들 세 분을 모시고 대한민국 클라우드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세 분이 또 이렇게 처음 뵙지는 않고 네네네 아무튼 이렇게 자주 자리를 갖지 못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자주 자리를 가지면서 같이 논의를 해가는 그런 오늘을 계기로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두 가지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클라우드의 현재 경쟁력과 지금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나눠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 클라우드의 미래 경쟁력은 무엇이고 우리 클라우드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의 남용영 CTO님께서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가 준비하고 계시는 현재 경쟁력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남용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진급한 것 같아서 사실은 CTO 대신 참석을 하게 된 것으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저 네이버 클라우드가 바라보고는 미래의 어떤 기술의 동향, 지향하고자 하는 바람은 제목을 보시다시피 소버린 AI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가 사실은 용어가 생소하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소버린 AI라는 방향성을 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클라우드가 저희가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부분 기술 선도 감사합니다. 기술 선도하는 글로벌 CSP를 이제 지향을 하고 많은 부분 격차를 좁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사실은 자금력이라던가 어떤 트렌드라던가 시장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어렵고 넉넉지 않고 저희한테는 항상 도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럼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 경쟁력을 갖춰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저희가 이제 소버린, 그리고 최근에 AI가 이제 트렌드, 옵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도 가장 강력한 어떤 무기를 장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소버린 AI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후에 저희가 갖춰야 될 국가적인 경쟁력이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버린 AI가 왜 중요하냐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데이터에 대한 주권, 항상 얘기되는 거이고 강조를 해도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AI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태계가 마련됨으로써 이제 저희가 전 세계적인 어떤 기술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데이터의 주권, 데이터의 중요성, 민감도, 그거는 모든 다른 클라우드를 하시는,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I가 어찌 보면은 강력한 무기지 않습니까?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역, 국가에 대한 어떤 특수성을 반영하기를 많은 요구사항들을 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국가, 특히 뭐 이 자체 LLM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장 그 위기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생태계나 사용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AI와 클라우드의 기술에 대한 주권이 강조돼야 되는 부분, 그래서 자체 인프라, 자체 인력, 자체 기술로서 이 AI를 극복을 하고 주도권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게 소브린 AI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의 소브린 AI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5가지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저희가 아시다시피 뭐 각 세종, 각 춘천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자체적으로 구축해왔고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거기 외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을 국내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글로벌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넘는 업력을 통해서 유저 시나리오, 유저가 생산한 데이터, 뭐 각종 매체에서의 어떤 제휴를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들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최근에 저희가 AI 자체 모델을 발표를 하고 그 자체 모델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갖춰가는, 또 어찌 보면 냉정한 평가를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AI를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고요. 뭐 200개 넘는 네이버 서비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개발한 내재화한 서비스들, 이 5가지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사실 글로벌의 접점을 찾고 그걸 통해서 소버린 AI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버린 AI의 밸류 체인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한 3가지 큰 테마가 있고 그 하위에 7가지의 상세 아이템들이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가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프라적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자체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학습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역량에 보면은 결국 구축과 운영과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노하우, 그다음에 경험들이 녹아져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기반들, 그런 것들이 저희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GPU 같은 것도 슈퍼팟, 뭐 지금 더 많은 슈퍼팟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단 GPU 팜을 통해서 이러한 그 LLM, 소버린 AI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금 갖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 LLM 모델은 저희가 자체 하이퍼클로바 X라는 저희 저번 달에 단 행사에서도 그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한 서비스와 융합, 다음에 발전 가능성들 많은 소개가 됐었고요. 그게 이제 B2B를 통해서 소버린 AI라는 걸로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수급 정제 같은 경우 제가 네이버 서비스 기반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모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백번 학습과 레시피 노하우가 사실은 단순한 모델 하나만으로도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체 학습, 강화 학습, 뭐 그런 레시피들 만들어내는 레시피들이 저희가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서비스를 거기 위해서 승화시켜야 되는 건데 저희 자체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고 거기를 통해서 LLM과 그 LLM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콜라보해서 실제로 고객분들이 원하는 이제 서비스를 구현하고 같은 성장을 하고 있는, 저희가 이런 밸류 체인을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풀스택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뭐 어디든지 다 핫한 이슈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거듭의 시작이다 보니 저희가 올 초에 그 엔비디아와 저희 그 대표님, 그러니까 경영진이랑 회동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소버린 AI에 대한 주제를 잭슨한 그 대표와 같이 구도를 잡고 사업 협력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 무엇을 하자, 그 다음에 언제 하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들을 저희도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뭐 그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 결국 소브린 AI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단순히 컨셉추얼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12월 11일 날 한국수력원전하에 저희 그 폐쇄형의 LLM을 수주를 한 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한국수력원자론의 가장 중요한 원자력 데이터를 이제 LLM이라는 강화,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자체적인 어떤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서비스를 업무적으로 활용하신 거고 그게 점점 확대될 수 있는 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한국수력원자론뿐만 아니라 다른 그 소브린에 대한 컨셉 그 개념으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밟힐 수 없는 딜 계약이 된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브린 AI가 단순히 기업, 뭐 어떤 산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를 넘어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브린을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인 소브린 AI가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KT 클라우드의 안재석 CTO님 모시고 간단히 KT 클라우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T 클라우드 안재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KT 클라우드는 뭐 제목에는 제가 뒤에 있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AI 서비스 어시스턴트 플랫폼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 AI 시대 혹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필요한 모든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회사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KT 클라우드는 크게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비즈니스 두 개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다들 아시는 클라우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만약 사용자가 특정 기업이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드릴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 자체가 아니라 AI나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얹기 위한 클라우드가 필요하다면 저희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결합된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클라우드에 대한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사용자가 필요하는 어떤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그런 클라우드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요즘에 뭐 특히 AI, 소브린 AI에 대해서도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저희가 지금까지 말했던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뿐만 아니라 어떤 보안적인 이유나 데이터적인 이유로 디스커넥티드된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들어가고 그 클라우드에서 어떤 소브린 형태의 AI를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디스커넥티드된 클라우드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중에서도 어떤 공공 분야에 특화된 어떤 보안이나 그런 특징을 가진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여러 형태의 클라우드들이 사실은 하나로 모여서 각각의 사용자가 필요한 유스케이스에 대응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KT 클라우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를 어떤 단절된 플랫폼이나 단절된 기술로 제공하지 아닌 하나의 플랫폼 기술로 이런 모든 형태의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갖춰 나가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스스로도 되돌아보면 KT 클라우드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시작한 지 이제 14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 고객들한테 혹은 기업들한테 이런 새로운 시대의 AI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 스스로 갖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인프라나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도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기반 기술들을 저희 스스로도 트랜스포메이션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고요. 그 방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라는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디스커넥티드 클라우드의 모든 기반 인프라는 보통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VM이라는 기본 리소스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VM이나 컨테이너 자체가 같은 레벨의 리소스로서 유연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굳이 쿠버네티스 같은 복잡성이 있는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사용자들이 쉽게 AI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들을 마치 VM을 사용하듯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VPC나 네트워크나 스토리지로 함께 연계되고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로 저희 스스로도 전환을 하고자 하고요. 그거를 위한 본격적인 개발과 내년에 오픈하는 새로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의 런칭을 현재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했듯이 저희는 유틸리티 컴퍼니로서 저희 스스로 모든 AI나 혹은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인프라를 통해서 뭐 솔루션 회사나 사스 회사나 필요한 네이버 클로버 X도 저희가 필요하면 같이 저희 쪽에 얹을 수 있는 뭐 그런 단계로까지 좀 유연성 있는 그리고 파트너와 생태계를 통해서 저희만이 가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레이를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그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뭐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분야들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뭐 특히 데이터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고 뭐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제가 보통 이제 이게 보이는데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플러스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모든 이벤트나 데이터나 매트릭들은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통합적으로 가지고 고객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좀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리고 고객들이 자신의 서비스나 AI에 대한 업저비더티를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나 그런 유틸리티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시스턴트 플랫폼 서비스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데이터 센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AI에 최적화된 데이터 센터를 위한 어떤 냉각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데이터 센터는 AI를 스스로 이용해서 AI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운영 관리 그다음에 고객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서비스들을 AI 기반으로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통합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의 매니지먼트 영역도 저희 AI를 활용해서 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공을 드리면서 결국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나 뭐 다양하게 디스커넥티드에 대한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총합적으로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또 그걸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 전환과 기술 개발에 대한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클라우드는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엣지 클라우드나 온프라미스 클라우드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연결한 전체적인 다양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로서의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NHN 클라우드 김태형 CT님께서도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 김태형입니다. 사실 NHN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공공사업을 주 매출원으로 삼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나 지자체 관련된 클라우드를 수용하는 것들에 집중된 기술들을 계속 발전을 시켜왔고, 근데 사실 초기의 시작은 퍼블릭 클라우드였기 때문에 뭐 지금은 공공이나 금융 그리고 커머스 게임 등 산업군들에 집중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뭐고 서비스가 뭔지를 계속 니즈를 받고 그걸 위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받았을 때 향후 뭐 한 1, 2년 정도의 미래에 대한 기술을 NHN 클라우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들을 만들었었는데 예상보다 큰 주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발표가 끝나고 나서 자담회하면서 다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는 그 안정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위에서 요 퍼블릭 클라우드만 가지고는 사실 수익성을 빠르게 내기는 쉽지는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좀 더 추려봤고 1, 2년 내에 사실 저희는 요 말씀드리는 AI 인프라나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보안 관련된 부분에 기술력을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면
일반적인 클라우드 기업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비스 기업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로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보안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엔터프라이즈나 금융업계 이런 쪽들은 사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좀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엔터프라이즈급 기업이다 보니까 그 사이즈도 꽤 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저희는 원래 기존에 그 상품으로 노출은 하고 있지 않았지만 프라이빗 리전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NHN 클라우드의 리전 자체를 고객의 온프레미스에 구축을 해주고 저희가 운영을 같이 하는 형태의 상품이 존재를 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VM웨어가 라이센스를 엄청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은 VM웨어를 대체할 만한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됐고, 저희는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사실 프라이빗 리전 같은 경우에 좀 규모가 큰 사이즈이고, 저희가 새로 내년 1Q에 런칭할 클라우드 스테이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좀 더 작은 존 레벨의, 어떻게 보면 AWS의 아웃포스트 같은 형태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 관련된 그 가상화 워크로드를 관리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스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사실 AI가 안 붙으면 장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AI가 득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고객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AI 특화된 인프라가 꼭 필요한 상황인 거고, 또 기존에는 GPU 단독 장비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고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전통적인 HPC 형태, 뭐 타임 스케줄링을 하는 HPC를 원하는 고객들도 있고, 또 아예 GPU 클러스터를 묶어서 고객한테 제공해 주길 원하는 고객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광주 AI 데이센터를 구축해 놓은 상태고, 거기에는 일단 HPC를, 그러니까 전통적인 HPC 형태인 타임 스케줄링이 가능한 HPC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아예 GPU를 클러스터로 내가 점유해서 쓰고 싶어라는 고객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HPC를 구축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GPU 클러스터 관련된 것들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AI를 함에 있어서 이런 GPU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가공할 건가에 대한 니즈들이 뭐 이건 필요 불가결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사실 저희는 지금은 단순히 그냥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개발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솔루션이라고 보면 사실 저희는 그 AI 서비스를 개발한다기보다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얼마나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AI 이즈메이커라는 상품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AWS의 세이지메이커랑 비슷한 레벨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부터 추론까지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뭐 지금은 뭐 RAG 같은 것들을 좀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고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지가 보안성 강화인데, 사실 보안에서는 제로 트러스트가 핫하죠. 그러니까 사실 CSP 입장에서는 적당히 좀 믿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믿지 말고 무엇도 믿지 말라고 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너무 빡세요. 사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 보안 상품이나 보안 그 네트워크에 관련된 보안 상품들을 갖추고 있는데,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면 필수 불가결한 컴포넌트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내후년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의 컴포넌트들을 얼마나 더 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력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NHN에서는 AI에 대한 강화와 그리고 보안성 강화를 통해서 고객 맞춤형 클라우드를 제공하는데 많이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라우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단순히 호스팅하는 단계를 넘어서 오늘 사실 주제죠. AI라든지 양자라든지 우주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스라든지 다양한 미래 신시장 산업의 표준으로 저희 K-PaaS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쿠버네티스가 장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새로운 보안 표준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제로 트러스트가 클라우드의 보안 신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신시장과 클라우드가 하나로 결합돼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NHN 남CTO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남CTO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저희들도 한 2022년에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실제 최근에 들어서 거의 사내 시스템에는 모두 적용을 하는 정책을 다 적용을 한 상태여서 중요하고 민감한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적인 정책들은 다 반영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올 초에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공공 플랫폼의 시큐어 액세스라는 상품을 냈고 그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자 컴퓨팅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가장 강력한 어떤 컴퓨팅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상업화가 언제 될 거냐라는 게 가장 큰 화두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들도 많고,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산학협력 과제로 저희가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상업화에 대한 부분을 기반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같이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로보틱스는 저희가 직접 네이버 클라우드가 직접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네이버 랩스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네이버 랩스가 트윈 XR이라는 플랫폼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 플랫폼의 이제 요소들은 가장 먼저 로보틱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 그 다음에 AR, 5G, 그 다음에 공간 지금,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디바이스 센싱, 클라우드 플랫폼,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공간지능 그거에 대한 모든 융합되어 있는 플랫폼을 지금 저희가 네이버 랩스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최근 사례로 이제 사우디에서 트윈 XR에 대한 플랫폼을 전 세계 이제 기업들과 대결을 해서 선택을 받았고요. 실제 실증도 저희가 저희 사옥인 1784에서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실제 로보틱스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증과 그다음 실험과 그거에 대한 플랫폼화하는 것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트윈 XR이라는 이런 부분은 공간지능이란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도시 하나에 대한 홍수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도화된 기술들이 어떻게 기반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회사 그룹사 차원에서의 투자와 많은 부분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KT가 생각하는 미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제로 트러스트라고 얘기되는 특히 보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보안이 어떤 서비스나 인프라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주 기초적인 기반 설계부터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제로 트러스트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좀 내부 플랫폼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욱이 이제 뭔가 사람이 보안에 대한 룰을 보고 혹은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디텍트되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어떻게 될지 좀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발전을 할 텐데 저희는
그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앞단에서 그런 서비스나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떤 인프라나 클라우드에 대한 복잡성은 이제 생각하실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퍼레이션이나 혹은 매니지먼트 혹은 뭐 쿠버네티스 표현하시지만 그런 플랫폼조차 사실 그분들이 볼 필요 없이 어떻게 잘 앱스트랙 해내느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그 서비스를 저희가 어떻게 단순화시키느냐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 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들이 좀 빠르게 애자일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동반자로서 갈 수 있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NHN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주제가 꽤 커요. 뭐 스페이스 클라우드나 로보틱스 관련된 클라우드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위성에서의 날라오는 데이터 그리고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서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로봇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결국은 가공하고 분석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거냐 그리고 어떻게 자동화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논하는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위한 뭔가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많은 업체들이 진행을 할 거고 저희는 그런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저희 그 금융권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의 마이크로세크 단위의 레이턴시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어떻게 더 늘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은 사실 AWS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따라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질문인데 상세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클라우드 기업들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준비를 이미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가열차게 진행 중이시다는 부분은 같이 공유되었고, 그리고 이런 그 미래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우주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쿠버네티스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산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 연말 클라우드 펍 오픈 클라우드 펍에서도 이 세 분을 모시고 오늘 말씀 주신 거에 대한 후속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또 그 이후에 기업들이 나가는 방향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점심시간 짧은데 참석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자담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